처음에 사실 이승엽 감독이 두산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최강야구 감독님이 오신다고? 가을야구 전패입니다. 감독으로서의 이승엽이. 팬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사퇴하라, 나가라. 1차전에서 무득점 경기면은 보통 2차전은 라인업을 바꾸는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두산의 색깔이 없어졌다. 번트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팬들, 오랫동안 팬으로 있었던 분들은 두산답지가 않다. 뭐 이런 거죠. KT가 결국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산과 맞붙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분의 판단이 또 틀립니다. 어게인. 네. 네. 당연히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재미로 놀리느라고 계속 틀렸다 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산의 우세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쳤었어요, 솔직히. 그죠. 1승을 안고 경기를 한다라는 게 네. 일단 어드밴티지라는 표현 자체가 그 팀이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뭔가 두산이 조금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경기 내용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일단 1차전부터 그렇게 확 그냥 무너져 버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땐 거기서 선수들이 두산 전반적으로 그냥 멘붕이었다. 시쳇말로 그냥 맛이 갔다. 1회부터 그냥 맛이 가버렸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처럼 사실 그 선발진을 봐도 솔직히 그 역대 전적도 그렇고 당연히 곽빈이 올라온 두산이 유리할 걸로 바꿨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5위 결정전에서 뭐 KT냐 SSC냐는 좀 갈렸어요. 네. 예. 이제 저나 정세영 기자는 SSC라고 했지만 KT의 우세를 점친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두산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세가.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9번의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위 팀이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는 전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력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래 4위가 아니라. 네, 그렇죠. 달리 4위나 달리 5위가 아니라는 거죠. 5위 팀이 4위를 뒤집을 정도의 전력의 힘이 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인 이유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저는 꼭 심리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그게 실제 전력상으로 보면 그렇다, 쉽지 않았다. 눈에 다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KT가 이 1승 어드밴티지를 뒤엎을 정도의 전력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뭐 우세를 많은 분들이 점쳤는데 저는 이 승부에서 결정적인 그 상황 그 포인트는 양의지 선수의 결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양의지 선수의 결장인데 양의지 선수가 LG하고 이제 거의 정규 시즌 마지막에서 좀 이제 세 골 뭐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제 이 데미지가 결국에는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여파가 온 거 아닌가. 네. 사실 그 곽빈 선수는 올해 그 KT 상대 전적이 압도적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뭐 압살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1회에 선두타자 김민혁 선수를 볼넷을 내줬잖아요. 시작부터.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어느 팀의 이제 배터리 코치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양의지하고 김기현의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의지면 보다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투수 리드를. 그러니까 이제 좀 김기현 선수는 포수 시즌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1회 말에 오 하다가 넉점을 준 거예요. 1회부터 그냥 정신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볼넷 주고 뭐 안타 맞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1회에서 너무 그게 확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곽빈 선수의 투구 내용을 보니까 1이닝 9명을 상대를 했는데 공 36개 던졌거든요. 5피안타, 4실점인데 다 자책이고 4사구가 2개 있고 삼진은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산 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곽빈의 투구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 좋았던 내용이라서 사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곽빈이라는 선수의 실력은 모두가 다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변수는 아무래도 포수의 리드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곽빈 선수가 직구 구속이 155 가까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직구에 딱
그 구사 비율을 높였어야 되는데 좀 변화구를 조금 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결국에는 역효과가 난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곽빈 선수 사실상 포스트 시즌에서 소위 말하는 죽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네. 약간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러면은 이제 징크스나 트라우마처럼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사실 근데 트라우마로 치면은 이승엽 감독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로 보면은 곽빈 선수보다도. 네. 자, 근데 이변은 항상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쿠에바스의 기대치가 사실상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올 시즌 저기 두산하고 KT의 상대 전적 자체가 두산이 12승 4패로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곽빈은 KT한테 절대 강했고 쿠에바스 벤자민은 또 두산한테 절대 약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쿠에바스가 이제 6이닝 던지고 벤자민 7이닝 던지고 이럴 줄 누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진짜. 이 예상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쿠에바스 선수는 좀 그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경기에는 좀 강하다. 그런 그런- 게임 피처라고 하는데 그렇죠. 야구에서 이 쿠에바스나 벤자민 선수가 정규 시즌 후반에 보였던 모습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5이닝도 잘 못 채우는 경기도 많았고 그래서 당연히 뭐 와이드카드 결정전에서도 뭐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완전 다른 투수가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난타전을 예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제 중간 개투 좀 나왔을 때 서로 방망이가 마구마구 특히 2차전은 예, 아마도 그렇게 했을 텐데 경기의 양상은 전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어요. 결국에는 1차전에서 일단 KT는 1회 초에 득점을 했던 넉 점을 끝까지 네.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투수도 많이 안 썼어요. 네네. 반면에 두산은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점수는 다 막아냈습니다만 7명 등판시켰나요? 8명 등판시켰나요? 7명 하여튼 뭐 예. 네. 굉장히 투수 소모도 많았습니다. 네. 결국에 해서 이거 진짜 업셋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을 키웠거든요. 두 분께서는 1차전을 두산이 내줬을 때 이거 업셋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받으셨나요? 저는 이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1차전을 1차전을 두산이 진다면 네. 2차전도 위험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두산이 선발의 그 무게감이 1차전하고 2차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곽빈이고 1차전, 2차전은 이제 최원준이냐 최승용이냐 이런 싸움이었잖아요. 네. 발라조비익 선수가 불펜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 선발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난타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대0 투수전이 될 줄은 또 그러니까요. 몰랐죠. 네. 여기서 또 이변이 발생해요. 네. 발라조빅은 왜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선발로 이렇게 좀 이닝 히터로 기대를 한 건데 네. 이 선수는 뭐 구원으로 나오면 더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2차전 때 뭐 진짜 팽팽한 투수였는데 시즌 내내 두산한테 약했던 벤자민이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쿠에바스도 약했고 벤자민도 약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쿠에바스는 이제 2차전에서 커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마구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위 긁히는 날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해마다 이 선수 포스트 시즌 때는 진짜 뭐 빅게임 피처라고 해왔잖아요. 완전 다른 공이에요.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2차전에 벤자민도 계속 정규 시즌에 좀 헤맸는데 또 완전히 다른 피처 재고 좋고 진짜 이거 참 이게 뭐 마법인지 경험의 차이 아닐까요? 해봤다 이거죠. 네. 나는 이렇게 쌀쌀해졌을 때 잘해봤어. 네. 그러면서 지금 뭔가 쫓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던지다 보니까 조금 더 구사할 수 있는 공도 좀 날카로워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결국 이 외인 3인 네. 로하스까지 포함시켜서 그죠. 로하스, 쿠에바스, 벤자민 이 세 사람이 목마 태워서 가는 거예요 지금. KT를 결국에. 네. 5위 타이브레이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이 3승을 이 세 사람 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세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수들이 살짝 더해주면 경기를 이제 좀 더 쉽게 풀어가는 거죠. 네. 반면에 1차전은 근데 두산이 결국 뭐 수비 면에서는 이제 투수 리드를 제대로 해줬으면 양의지의 부재가 컸다 치지만 타선에서 결국 폭발하지 못한 것도
크나큰 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선에서도 양의지가 클리너트로에 들어가는 선수잖아요. 네. 그 공백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두산이 최근에 내부 FA 선수를 많이 그래도 잔류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30대 이제 중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두산 하면은 막 뭐 허술두 뭐 미러클 그죠. 네. 미러클 두산 이런 역동성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두산 다움이 조금 희미해졌다. 네, 저는 이제 SK 시절에 두산하고 많이 붙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두산은 참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이제 두산 왕조 때도 무서웠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선수 이제 두산 왕조 때 선수들이 지금 이제 고참 30대 중반의 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동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날려다 일어날 때도 좀 젊을 때는 바짝 일어나는데 이제는 무릎 잡고 일어나는다거나 이런 선수 나이가 됐거든요. 네. 배구로 치면 뭐 어떤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배구요. 네. 배구로 치자면 지금의 두산 같은 느낌은 약간 한 2시즌 전, 3시즌 전에 약간 현대캐피탈 같은 느낌이죠. 정말 좋았던 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전 선수들이 이제는 좀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잘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치고 올라오는 젊은 피에 비하면 뭔가 순발력이나 파워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제가 보면 지금 두산하고 이제 뭐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감독이 오면서 선수들을 바뀌었죠. 이제 네. 바꿔주면서 젊은 팀으로 거듭났는데 약간 이제 두산도 약간 그런 힘든 과정을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타자 선수들이 정말 못했었어요. 양희지 선수 뭐 몸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김재환, 양석환이 7타수 1안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강승호는 7타수 무안타. 완전히 저는 1차전, 2차전 이 선수들이 정말 핵심 타선인데 다 그냥 침묵해버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해줘야 되는 게 사실상 베테랑의 역할인데. 그렇죠. 예. 근데 1차전에서 이제 그 무득점 경기면은 보통 2차전은 라인업을 바꾸는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만큼 좀 대안이 없었나? 근데 두산도 사실은 그 주전과 네. 주전이 아닌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조금 많이 이게 난다. 벌어져 있잖아요. 이승엽 감독도 이제 패배의 변에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밝혔죠. 보통 강팀은 네. 주전의 경기력과 비주전 선수들의 경기력이 큰 차이가 없어야.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했을 때 언제나 대기되어 있는 비주전 선수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는 팀이 강팀인데, 근데 뭐 주전 선수가 어떠한 이유로든 빠져버렸을 때 누가 이 자리를 채워주나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순간 그 팀은 강팀이 아닌 게 되니까 사실은 두산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 면에서 팬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 지점. 일단 그 경기 한정으로만 본다면은 그 양석환 선수의 주루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꼽는 이제 그것만 있었다면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물론 이제 만약에라는 가정이니까 그죠? 많이 결과적인 거죠. 네, 결과적인 거니까 뭐 어디까지 그걸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이제 베테랑과 신진 선수들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비시즌 때 채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비시즌 때만 채울 수 있다면 사실상 감독이나 코치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즌 중에도 어느 정도의 이 괴리감을 좁히는 게 역할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팬들이 가장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늘 급급하다. 두산은. 예. 이기는 경기에 투수 몰아넣고 어떻게든 점수 지켜서 이겨내고 걔네 그 투수들 지치면은 또 연패. 그러다가 다시 또 투수 살아나면 또 연승. 약간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더라고요. 냉탕과 온탕을 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투수 운용과 이제 선수 기용에 대한 비판 지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기 팀을 응원하다 보면 남의 떡이 좀 커 보이는 거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KBO 리그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지금 불펜의 그런 혹사가 좀 많은 그런 리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마무리 투수들이 구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김태견, 이제 유영찬, 박영현 선수들이 거의 이제 시즌 중반까지는 거의 언터처블이었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멀티 이닝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구위가 떨어져서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상대 팀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데 뭐 두산이 조금 이제 좀 이제 그런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정적으로 선발들이 그죠. 예, 지금 그 외국인 투수 2명이 시즌 내내 아팠잖아요. 네. 그게 컸죠. 이거는 저는 이승엽 감독의 입장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들은 혹사 논란이 있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1승 1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급한 건 누구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수들이 이닝히터로 버텨줬으면 네. 투수 운용도 달라졌을 텐데 네. 완전히 144경기를 고스란히 그러니까 온전한 전력으로 다 못 치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두산이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 시험이죠. KBO 리그는 외국인 투수 선발 2명의 역할이 무지 커요. 이 선수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곽빈이 하는 역할이 너무 컸었어요. 곽빈 나올 때는 불펜을 아낄 수가 있죠. 네. 근데 나머지 투수는 이제 그 불펜 투수들이 뭐 5회 전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긴 거죠. 네. 자, 그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이해가 가는 부분, 수긍이 가는 점도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팬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엽 감독 사퇴하라, 나가라라는 이제 팬들의 구호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가을 야구 전패입니다. 감독으로서의 이승엽이.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렀던 건 아니었거든요. 세 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비판 지점인데 기사가 모조리 다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가을 야구 전패 네.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헤드라인 뽑기 좋고. 그렇죠. 헤드라인 네. 보기 좋으니까. 네. 야,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두산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가을 야구 진출을 상수로 바라봤던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점 전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면은 가장 먼저 타틀을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사실 이승엽 감독이 두산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와 대단한 대스타가 오지만 감독은 글쎄 최강야구 감독님이 오신다고? 라는 비판 지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프로야구에서 코치 경험도 없던 그렇죠. 분이 감독을 맡은 경우니까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전, 1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그런 트렌드였어요. 이게 감독이 이제 코치 경험 없이 하는 건데 뭐 최근에 조금 바뀐 흐름인데 사실 그게 이제 또 성적이 잘 나면은 괜찮은데 그렇죠. 성적이 좀 잘 안 나고 무엇보다도 두산 팬분들이 이렇게 좀 비난을 하는 포인트는 두산의 색깔이 없어졌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은 두산다움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이승엽 감독이 이제 스몰볼을 많이 하니까 저도 번트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볼을 다 상징하는 게 번트하고 잦은 투수 교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투수 교체는 좀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지금 선발이 거의 붕괴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번트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 팬들 오랫동안 팬으로 있었던 분들은 좀 실망하는 포인트. 어울리지 않는다. 네, 두산답지가 않다.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팬들은 지금 당장은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승엽 감독 경질까지 갈까요? 근데 이 경질까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경질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다음 스텝에서 두산다움을 찾아줄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 분명 프론트들도 그 고민을 할 텐데 지금 그런 또 지도자는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뭐 이미 뭐 롯데에 가 있죠. 그렇죠. 뭐 다른 팀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이래 버리니까 과연 새로운 도전을 할 만한 그러니까 두산다움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할 만한 시즌이었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선발진이 무너졌던 게 아마 이 명쾌한 해석을 내리는데 굉장히 이 안개를 끼게 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야구 감독 코치 이제 팬들은 이제 감코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구직난이자 구인난이에요. 그죠. 네. 자리는 있지만 사람도 없는. 그렇죠. 뭐 다른 종목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팬분들이야 뭐 감독 나가, 단장 나가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누구 데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데려와 봐야 그 전임자보다 잘할 확률이 생각보다 그쵸. 높지 않아요. 그렇죠. 대안이 확실하지 네. 않은데. 제가 조직 생활을 했던 경험을 놓고 보면은 구간이 명관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맨날 뭐 조금 못하면 그러니까 잘라라 나가라 이런 게 맞습니다. 결국 프로야구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바람직하지 않을겠죠. 예.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경질까지는 안 갈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 현 상태는 개선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아마 아까 지금 우리가 SSG에 대한 개선 방안, 보완책을 논의했던 것처럼 두 분이 생각하는 이번 시즌을 보낸 두산의 보완 어떤 점이 시급할까요? 다음 시즌은 일단 무조건 탄탄한 선발진을 세팅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뭐.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올해 문제는 외국인 투수였잖아요. 네. 외국인 투수 2명이 지금 그 역할을 잘 못했던 게 가장 크니까. 그리고 타자도 이제 중간에 그렇죠. 교체를 했으니까 네. 외국인 투수 3명 다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잖아요. 이게 이제 우선 과제죠. 아까 저는 SSC는 최정이 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산은 외국인 선수 3명이 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T가 가을 마법을 부리면서 그 이름대로 정말 타이브레이커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와일드카드 사상 최초 0%의 확률을 뚫고 준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가을 야구의 시작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네, 5일 잠실야구장에서 5, 6일 1, 2차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3, 4차전은 수원으로 옮겨서 8일, 9일 경기합니다. 네. 만약에 이 경기들에서 2승 2패로 팽팽해진다면 마지막 5차전 11일에 다시 잠실야구장에서 맞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실에서 2번, 그리고 수원에서 2번, 그리고 마지막 결정전은 잠실 이제 5차전까지 간다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자, LG와 KT 일단은 작년에 맞붙었던 상대입니다. 그렇죠. 시리즈에서. 예. 무대가 달라졌죠. 무대는 달라졌지만 무대는 준 플레이오프로 달라지고 오전 3승제로 뭐 그건 바뀌었지만 어떨까요? LG 입장에서는 KT가 반가울까요? 두산이 반가울까요? LG 입장에서는 두산이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두산은 곽빈 제외하고는 선발이 약하니까 네. 확실한 위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KT는 이제 마운드는 LG보다 좀 근소한 우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LG가 두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왔을 텐데 갑자기 지금 KT가 올라와서 약간 실무진은 지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은 그 프로야구 업계에 계신 분들도 진짜 대부분 다 업셋은 없을 거야라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준 플레이오프는 업셋이 많았어요. 예. 네, 업셋 사례가 많았는데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0%였지 않습니까? 네, 0%죠. 이제 KT가 업셋해갖고 10%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10번 중에 한 번이니까 네. 10%의 확률. 그만큼 어려웠어요. 이 업셋이. 그만큼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을 야구를 5위로 올라간 팀은 좀 전력이 애매한 팀이에요. 이게 4위, 3위, 2위는 그래도 가을 야구를 갈 만한 팀들이 가는 건데 5위는 막 간당간당한 팀 그런 팀이 가다 보니까 이 4위를 이게 업셋하는 게 전력상으로 좀 쉽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뒤집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